나이가 들수록 아프기가 겁나고 자식들에게 손 벌려 돈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혹시 느껴보셨나요? 왜 어떤 어르신들은 노년에도 존엄을 지키며 선택권이 있는 삶을 사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걸까요? 젊은 시절 설마 하고 지나쳤던 그 국민연금이나 노후보험 하나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늙어서 연금이 없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단순히 생활 수준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가족 간의 정진과 온도마저 바꿔놓는 걸까요? 많은 분이 젊을 때는 이런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닥치면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3명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장래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연금으로 당당한 노후를 즐기는 김 여사님. 먼저 은퇴 후의 삶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올해 칠순이 되신 김 여사님 가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 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계획적인 삶을 살아온 전형적인 알뜰 주부이자 직장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자원 공사 관련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덕분에 근속 연수를 꽉 채웠고 은퇴 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아들이 곁에 없어도 김 여사님의 노년은 평온합니다.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월 15만 원, 남짓 하나 환산 기준이었지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지금은 약 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남편분 역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연금 액수가 김 여사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분의 연금을 합치면 매달 23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 여사님은 허투루 돈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밥상은 소박하게 차려요. 고기는 많이 안 먹지만 생선은 꼭 챙기죠. 일주일에 2번 시장에 가서 싸고 싱싱한 놈으로 골라와요. 남편분도 술, 담배 안 하시고 내기 바둑 같은 것도 안 하시니 하루 용돈이랄 게 별로 들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달 생활비를 공과금, 식비, 병원비, 교통비 다 합쳐서 70, 90만 원 선으로 딱 맞췄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자잘한 수리 비용까지 예비비 항목으로 적어두는 꼼꼼함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두 분은 30년 전에 산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낡긴 했어도 빚 없는 온전한 내 집이고 이웃들도 다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 챙겨주며 지냅니다. 소박하지만 김 여사님은 우린 참 자유롭고 편안해요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 있는 외아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려 정착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김 여사님 부부는 꽤 큰 돈을 보댔습니다. 집 장만할 때 보태라며 목돈을 내주었고 혼수와 가전제품까지 합쳐서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죠. 김 여사님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거지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퍼준 건 아닙니다. 돈을 건넬 때 김 여사님은 아들에게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이건 일회성 지원이다. 너희를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어. 아들과 며느리도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고마워하며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 사돈 어르신이 오셔서 몸조리를 도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굳이 가서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랑 있는 게 며느리 마음도 편할 테니까요. 대신 손주에 대한 사랑은 돈으로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100일, 돌잔치, 유치원 입학 때마다 섭섭지 않게 봉투를 챙겨 보냈습니다. 다 합치면 700만 원은 좋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한테 연금이 없었으면 손주한테 뭘 해줄 때도 망설였을 거예요. 이걸 주면 내 생활비가 빵꾸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기분 좋게 줄 수 있고
안 줘도 미안할 게 없어요.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깍듯하다고 느낍니다. 명절에 내려오면 옷이며 화장품, 영양제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한 번은 시부모님 몸보신 시켜드린다며 직접 요리까지 해서 상을 차려냈습니다. 이 모든 화목함 뒤에는 시부모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유가 깔려 있음을 김 여사님도 잘 압니다. 젊었을 땐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연금 떼가는 게 아까웠지. 근데 지금 보니 그게 효자야. 많이는 안 바래. 그저 매달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나오는 돈, 그게 최고야. 밥 먹고 살고 병원비 낼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김 여사님은 지금 통장에 비상금으로 일 500만 원 정도를 모아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희한테 손 안 벌릴 테니 너희는 시간 날 때 얼굴이나 보여다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명절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습니다. 김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묵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손에 쥐어진 돈이에요. 특히 늙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자식보다 든든한 백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화려했던 과거, 비참한 현재. 박 기사님의 후회. 김 여사님이 자립적이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68세 박 기사님의 이야기는 젊어서 노세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박 기사님은 젊은 시절 택시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개인 택시를 30년 넘게 몰았는데 아내와 함께 이 교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낮에는 남편이, 밤에는 아내가 운전대를 잡으며 쉴 새 없이 돈을 쓸어 담았죠. 새벽에 교대하러 들어와 이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가는 생활. 그땐 젊었으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 그냥 딸내미 호강시키고 돈 버는 재미에 미쳐 있었지. 90년대 택시는 지금보다 훨씬 돈벌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장거리나 심야 할증까지 뛰면 한 달에 순수익으로 500만 원, 현재 가치 환산 이상을 우습게 벌었습니다. 동네에서 박 기사네 집은 부자로 통했고 친척들도 툭하면 찾아와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충고했습니다. 너 그렇게 많이 벌 때 국민연금이라도 꼬박꼬박 넣어둬라. 나중에 늙으면 그게 다 돌아온다. 하지만 기세등등했던 박 기사님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만데 쥐꼬리만 한 연금을 부어요? 차라리 내가 은행에 넣고 이자 받아먹는 게 낫지. 그는 제도를 믿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당장의 현금 흐름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의 건강을 과대평가하고 미래의 변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위장병으로 시작해 좌골신경통이 심해졌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장시간 운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다시 운전대를 잡아봤지만 이 시간도 안 돼서 다리가 저리고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혼자 밤낮으로 뛰어봤지만 역부족이었고 박 기사님의 병원비로만 거의 900만 원 가까이 깨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는 모아둔 돈을 야금야금 파먹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택시 면허와 차량을 팔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약이 500만 원 남짓.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그 돈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2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0원. 박 기사님 부부는 이제 딸네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예의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병원비, 약값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짜증이라고 쓰여 있었죠. 박 기사님도 눈치가 빤한 사람이라 딸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아빠가 싼 약 사 먹으면 된다. 반찬도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혈압약과 신경통약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기사님이 현기증으로 쓰러져 3일간 입원했을 때입니다. 복도에서 사위가 간호사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은 연금도 없고 보험도 하나 없어서 진짜 미치겠네. 이게 다 얼마야?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 기사님은 사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무치게 후회될 뿐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알아보려 인력사무소를 찾았지만 68세에 고혈압, 걸음도 느린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트 물류 알바를 지원했더니 담당자가 면전에서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허리 다치시면 저희가 책임 못 져요. 이제 박 기사님은 매일 악몽을 꿉니다. 예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나 싶어 억울해서 사위와 말다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사위가 한마디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그때 버신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저희도 애 키우느라 허리 휘는데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그날 이후 박 기사님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해. 제발 오늘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큰 병이라도 걸리면 정말 끝장이야.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가장은 이제 딸네 집 눈칫밥을 먹으며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뼈저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부터 부을 거야.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좋으니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어야 해. 그게 내 자존심이야. 세 번째 이야기. 아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아버지, 농부, 이씨. 도시의 두 노인 이야기를 지나 이번에는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62세 농부 이씨 가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거친 손마디는 평생 밭일로 굳은 살이 박여 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박 기사님처럼 분노에 차 있지도 김 여사님처럼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뭔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과 억울함이 서려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었던 이 씨. 아내와 함께 작은 땅을 일구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밥 먹고 사는 게 떳떳했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희망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새끼는 넥타이 매고 살게 해야지. 그 일념 하나로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농사가 흉작일 때는 땅 일부를 팔아서 등록금을 댔고 그것도 모자라면 아내가 남의 집밭일이며 식당 설거지를 해서 돈을 보탰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IT 기업에 취직해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350만 원 정도 받으니 또래 중에서는 성공한 축에 속했죠. 하지만 부모가 꿈꿨던 자식 덕보는 노후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고향에 내려온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연금이라도 있었으면 제 결혼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은 사내 연애 중이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결혼을 결사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남자 쪽 부모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나중에 그 병원비랑 부양비 다 너희가 뒤집어 써야 한다. 이 씨는 멍해졌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건데 그게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우리가 연금은 없어도 너한테 손 안 벌린다. 밭에서 채소 심어 먹고 살면 돼. 이 씨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아들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10년 넘게 죽어라 공부하고 일해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부모님 노후 대책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니까 저 정말 미치겠어요. 그날 밤 이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이 뼈를 깎는 듯 아팠습니다. 현재
이 씨 부부가 받는 돈은 기초연금, 노인수당, 30만 원 남짓이 전부입니다. 집은 낡아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공 부를 돈이 없어 늙은 몸으로 직접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내는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파스만 붙이며 참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 아니라 가족의 붕괴였습니다. 그날의 말다툼 이후 아들은 반년째 집에 오지 않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애써 두둔하지만 뒤돌아 눈물 훔치는 걸 이 씨는 압니다.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농어촌 연금인가 뭔가 들라고 했을 때 그때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안 든 게 천추의 한이야. 읍내에 나가보면 다른 노인들은 복지회관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관광버스로 여행도 가는데 이 씨는 병원 가는 차비조차 아까워 벌벌 떱니다. 늙어서 연금 없는 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서 있는 거랑 같아. 젊을 땐 비 좀 맞아도 금방 마르지. 근데 늙어서 맞으면 뼛속까지 시려. 못 견뎌. 이 씨는 자식과 손주들이 밭에서 뛰노는 평화로운 노년을 꿈꿨지만 지금은 마을 어귀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복잡하실 겁니다. 연금이 있는 김 여사님은 아들은 아들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이라며 당당하게 거리를 두고 품위를 지킵니다. 반면 한때에 잘 나갔던 박 기사님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이 씨 아버님은 결국 돈 때문에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매월 고정 수입이 있는가?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노인의 자존심이고 발언권이며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완충지대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최고라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김 여사님은 연금 덕분에 효도받고 박 기사님과 이 씨 아버님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 때문에 짐작 취급을 받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후는 결국 각자 도생, 내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든 농지연금이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꼼꼼히 살피세요. 월 30만 원이라도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쥐고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내 손에 돈이 없으면 아무리 착한 자식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속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간병인을 쓰든 요양원에 가든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건강이 곧 돈입니다. 아프면 그동안 모은 돈 한 방에 날아갑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혹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